민주당 내 이른바 친석계가 확실히 궁지에 몰려 불안하긴 불안한 모양입니다. 폭력적이기 짝이 없었던 전준희의 선호 투표제 강행도 모자라 급기야 오늘은 친석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또다시 룰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전 폭력적인 선호 투표제를 기어이 강행하는 데 성공하니 이제 저들이 점점 더 선을 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박선원, 서미화, 김용 최고위원 후보가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열리기도 전에 투표가 끝나는 이른바 깜깜이 투표를 문제 삼으며 전국 순회경선 마지막 날 기존 미투표자들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주자고 주장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해 박선원 후보는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면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고, 서미화, 김용 후보도 당원 주권을 위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먼저 저 개인적으로 친석계 후보들의 문제 제기가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또한 나름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절차적으로 공정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권역별 투표 일정과 방식을 공고했고, 충청과 부울경은 그 규칙에 따라 개표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마지막 날 미투표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면 먼저 투표한 당원은 결과와 연설을 본 뒤 표를 고칠 수 없고, 미투표자만 추가 정보를 본 상태에서 새로 투표하게 됩니다. 막말로 뉴 이재명 세력이 세상 경우란 경우는 다 어긴다지만 선거 도중 룰을 바꾸는 이번 일만큼은 도저히 경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투표가 절반 끝난 뒤 안 한 사람은 결과를 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하진 않습니다. 당헌 당규 위반 여부는 실제 변경안과 의결 절차를 봐야겠지만 적어도 선거의 예측 가능성과 유권자 간 평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분쟁거리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왜 하필 지금 새 후보가 마치 짝이라도 한 듯 거의 동시에 미투표자 추가 투표를 꺼냈느냐는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전당대회가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의 예상과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또한 이를 촉발한 결정적 계기는 최근 부울경 경선이었다고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청래 후보는 지난 충청 경선에서 303표 차로 패한 뒤 부울경 경선에서 곧바로 역전했고, 누적 득표에서도 김민석 후보를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조직력이 모든 당원을 덮기 어려운 대전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높은 투표율과 함께 정 후보의 강세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전 이 구도 및 현상을 도강 농약, 즉 정청래는 도시에서 강하고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건대 지금부터는 과문하고 또 과문한 제 뇌피셜입니다. 예를 들어 역지사지로 제가 김민석 후보 측이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 성향 풀뿌리 당원들을 설득해 지지를 바꾸게 만들거나 자신들의 강점인 지역 조직을 총동원해 아직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짧은 기간에 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조직력이 비교적 잘 작동하는 지역의 미투표자를 대상으로, 좋게 말하면 투표 동료, 직설적으로 말하면 선거에 참여시키는 방식입니다. 즉, 이미 투표가 끝난 충청과 부울경까지 다시 열어 전국 미투표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주장이 사실상 지역 조직을 통해 투표하지 않았던 당원들까지 선거에 새로 편입시키려는 구상 아닌가 저는 강하게 의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추측입니다. 추가 투표가 실제로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는 미투표자의 성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청래 지지층을 더 결집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정청래 지지자들의 높은 투표율, 특히 모수 자체가 압도적인 대도시 풀뿌리 당원의 자발적 참여라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또한 저 역시 아무리 민주당이 망가졌다지만 선거 도중 이미 끝난 지역의 투표를 다시 여는 미친 짓까지 실제로 하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현실 자체가 참담합니다.
만약 판세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규칙을 바꾼다면 한덕수로 후보를 날치기 교체하려 했던 국민의힘보다 더 포갑적이고 무법 천지 정당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물론 저들은 더 많은 당원에게 투표 기회를 주는 게 뭐가 문제냐, 당원 주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할 겁니다. 당연히 보다 많은 사람이 투표하는 건 원칙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더 중요한 건 참여율만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동일한 규칙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투표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것 역시 유권자의 선택입니다. 더욱이 선호투표제를 밀어붙일 때는 당원들과 그 잘난 수기 한번 하지 않더니 판세가 흔들리자 갑자기 당원 주권을 꺼내는 건 선택적 비패식 민주주의입니다. 다만 이 현상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요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코어 지지층과 개혁파 당원의 지지를 받는 정청래 후보의 기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에 하나 실제 선거 중 룰 변경을 강행한다면 선호투표제와 신천지 네거티브 때보다 더 거센 역풍이 불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고로 뻔한 말이지만 민주시민과 민주당 당원에게 남은 방법은 투표라는 짱돌로 저들의 오만과 폭력성을 참교육하는 것뿐입니다. 일단 여론조사 등 현재 판세를 보면 조직력이 강한 호남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정 후보는 호남에서 최대한 버티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압도적인 투표율로 격차를 벌려야 합니다. 우리로선 박가리를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린 국민 여론조사 30%입니다.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나 지금처럼 양 후보의 득표율이 박빙이면 결국 ARS로 진행되는 30%가 최종 승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선호투표 방식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끝까지 응답하는 정치 고관여 민주진보 지지층의 의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30% 여론조사가 왜 중요한지 방구석 유튜버인 제가 아닌 진짜 전문가의 구체적인 해설을 끝으로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물이에요. 30%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 크냐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를 대상으로 ARS로 RDD 조사 방식을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14일, 15일 양일간. 그러면 토요일날 호남 경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경선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이번 주까지 경선 결과만 보고 여론조사가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지금 꽃조사를 한번 올려주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70%를 반영하는 권리당원에서 한 2% 차이로 만약에 김민석이 1, 2% 앞서고 있다. 2% 이내에서. 그럼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여기서 6% 정도 이긴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종합적으로 이깁니다. 왜냐면 이게 30% 반영물이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만약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저 지지도가 조금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물론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론조사가 마지막 승부를 가를 초박빙 싸움에서 키가 될 수 있다. 그건 뭔 얘기냐면 지지층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 이 싸움이에요. 비호감이 누가 적느냐. 처음에는 김민석 후보가 비호감이 적을 줄 알았는데 네. 요즘 보니까 비호감 급산승이야. 그러니까요.